국가 100년 대계를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및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우선 오늘 이북도민 850만 명은 이념을 넘어 상식으로, 반칙을 넘어 원칙으로, 독선을 넘어 혁신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이 이북도민의 중앙연합회 임원 및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북도민의 중앙연합회 70년 역사상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해본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은 6.25 사변을 겪고 피난을 내려와서 오늘의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보여주신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들의 사상, 이념을 미뤄볼 때 오늘과 같은 위기의 대한민국에 과연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에 대한, 가만히 있는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 선배들에 대한 배은망덕이요, 부모들에 대한 불효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고향을 갈 수 없어서 북녘 땅에 묻히지 못하시고 남녘 땅에 안장되어 계신 우리 1세대 실향민 어르신들의 그 지하의 목소리와 그리고 850만 우리 이북도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오늘 지지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50만 이북도민들은 이북의 고향을 두고 자유를 찾아 월남해온 실향민들이다. 북한 정권의 실태를 몸소 체험한 이북도민들은 현재 북한이 핵개발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북한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국제적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강력한 대응 체제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윤석열 후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튼튼한 안보 토대 위에 세울 적임자라고 판단하며 적극 지지할 것을 한마음으로 선언한다. 하나, 우리 이북도민들은 구국의 결단의 시점에서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윤석열 후보가 통일은 곧 귀향이라는 실향민의 시급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남북 이산 가족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하며 적극적 통일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강력하게 확신하며 이를 지지한다. 하나, 우리 이북도민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한반도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대북 선제 타격 능력 확보로 북핵 대응력을 강화하는 대북 외교 정책을 강력히 지지한다. 하나, 우리 이북도민들은 고향 동포인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 말로만 인권을 외치고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현실에 울분을 느낀다. 이에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철저히 요구하겠다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 이북도민들은 부조리와 불법이 만행하고 이념과 계층 갈등으로 분열된 이 사회가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윤석열 후보만이 헌법 질서에 기초하여 이 사회의 불선한 세력을 타파하고 사회 정의를 올바로 실현할 것으로 믿으며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 2022년 2월 24일 이북도민의 중앙연합회 회원 일동.
네, 존경하는 이북 칠도민 회장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글로벌 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서울 강남 을에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용호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회장님과 김한극 황해도 중앙도민 회장님, 그리고 양종광 평안북도 중앙도민 회장님, 또 이주홍 함경남도 중앙도민 회장님, 또 라기섭 함경북도 중앙도민 회장님, 그리고 미수복 지역인 윤희령 경기도 중앙도민 회장님, 김지환 강원도 중앙도민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선이 불과 1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과 선대위에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850만 이북도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를 찾아서 월남하신 지 벌써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분들의 소원은 북녘에 있는 고향 땅을 다시 밟아보는 것입니다. 저도 실향민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함경북도 명천 출신으로 지금은 내과 의사를 하셨는데 일사후퇴 당시에 월남하셔서 부산에 있는 제3육군병원에서 군의관을 하시고 복무를 하시고 종로의 터를 잡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함경남도 단천에 계시다가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또 월남하셔서 부산에서 저희 아버님을 만나서 결혼하셔서 종로에서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이 없었으면 저는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동화 경모공원에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좋은 날씨에는 이북의 하늘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 살아생전에 고향을 그리워하셨던 아버님, 어머님의 모습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북 도민들께서 가슴으로 깊이 느끼시는 그런 그 회환과 그리움, 고통, 이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에 신앙민들의 이런 아픔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통일을 가장 바라시고 계신 이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지지 선언문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이유는 대단히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정부, 남북 통일을 평화롭게 이룰 수 있는 정부, 그리고 세계에 우뚝 솟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정부, 그리고 그러한 대통령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까? 이 민주당 정부가 굴종적인 평화 쇼로 대북 정책을 벌였지만 돌아온 것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의 폭파와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서해에서의 총살과 그리고 잔혹하게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 대해서 원칙이 없이 그냥 끌려다니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못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연초부터 보라는 듯이 단거리,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계속 쏴대면서 한반도에 지금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낡은 수법을 다시 써서 우리 대한민국 이번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가장 한심한 것은 평소에 인권을 부르짖고 있는 민주당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인권이사회 결의를 3번을 연속으로 공동 발의에 불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민주당 정부는 눈을 감고 아예 나가질 않았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무모한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선언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만을 부르짖는 그런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하고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남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평화로운 정책으로 바뀌기 전에는 종전선언은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에 빌미를 줄 뿐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통해서 굴종의 평화가 아니라 힘이 있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야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통일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현재 46,215명의 이산가족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3148명으로 3분의 2가 넘습니다. 또 매달 300명이 이산가족의 그리움을 안고 세상을 떠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세월이 더 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되겠습니다. 850만 이북도민 여러분들께서 사무치는 심정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은 이 지지 선언문은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마음의 울림을 줄 것입니다.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렇게 열망하는 이북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3월 9일 있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루빨리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은 북녘 가족들의 생사와 소식을 전해 듣고 싶은 이산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해주신 이북 도민 대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윤석열 후보가 직접 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수원 지역에 유세가 있어서 지금 지방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대신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윤석열 후보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선언문에 밝혀주신 이 지지 이유와 또 이러한 통일 정책들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후보님 지지하러 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보님이 오늘 직접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또 감사의 뜻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신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을 이제 집중 유세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국회의원들, 당원 협의회가 다 모여서 우리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우리 원희룡 지사님 또 우리 이준석 당대표님, 우리 후보님 이렇게 다 합동으로 이제 유세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사를 저보고 좀 대신해서 내려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려라 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우리 사회 또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그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우리 후보님이 당선됨으로써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정권을 심판하고 또 새로운 그 어떤 정치를 우리가 시작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힘을 모아 주심으로 해서 이번 선거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 후보님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가 워낙 치열하고
또 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선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오늘 지지가 저희들한테 천군 만마가 되고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후보를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이북 7도민회가 중심이 돼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희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이북 7도민 회원 여러분, 특히 최근에 이제 선임되신 그 7도민 각 도 회장님들께 축하 인사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또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의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예, 북한의 강원도에도 이천이 있습니다. 이천군, 또 경기도 남한에는 이천시가 있습니다. 예, 저는 윤석열 후보 경선 캠프에서 기획본부장 겸 주택정책본부장을 맡았고,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되신 다음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는 제가 직능본부 수석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우리 국민의힘 간사하면서 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대한민국에 가장 귀하신 분들께서 오늘 함께 오셔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선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지지야말로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승리하시는 가장 큰 이제 밑거름이 전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가 되어야 진정한, 여기 우리 오늘 지지선언문에도 나와 있지만 진정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질서 지켜서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정말 철저하리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구석구석을 무너뜨리고 뒤흔들어 놨습니다. 예, 공정과 상식도 무너지고 정의도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제 다시 한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정상화시켜서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진정한 평화, 진정한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토대를 윤석열 20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꼭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가 25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대변인을 2013년, 14년 1년여 하면서 제가 대한민국의 앞으로 가장 큰 격동기를 맞는 것은 바로 북한의 급변사태를 비롯한 통일 전후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2014년 초에 통일 포럼을 만들어서 당시 각 부처 대변인들 중심으로 또 각계 전문가분들 같이 참여해서 한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매달 통일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뭐 태용 의원 등 같이 이렇게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 같이 참여하시고요. 예. 바로 우리 통일에 대한 염원은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던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국을 종북적 자세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장밋빛 평화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든든한 안보 태세, 확고한 국방력, 한미동맹, 주변 국가의 정상적인 애교, 그걸 기초로 해야 바로 진정한 평화, 통일 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몸소 느끼셨고 깨달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북 도민회 설립 이래 최초로 이렇게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선언 하신 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렇게 분연히 일어서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충정과 용기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윤석열 후보, 좀 전에 박진 선배님 또 우리 윤재옥 상황시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정말 끝까지 같이 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도민회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적인 환영과 지지를 받고 엄청 고무대에 계시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지지, 지금도
현장에 계시지만 다 듣고 아마 가슴으로 느끼실 겁니다. 바로 당선되시면은 아마 우리 이북 최도민 회장님들하고 우리 박진 선배님 같이 이제 서로 상견례 인사하는 자리를 꼭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시고 지지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의 인사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힘의 초선 비례의원이고요. 그 전에 외교부에서 한 30몇 년 근무를 했고 외교부 차관과 지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의 사무처장을 맡았었습니다. 외교부에서 근무를 할 때나 청와대에서 근무를 할 때나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분단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사실 여기 나온 말씀에 제가 100% 아니면 120% 동의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 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굴종을 가지고 결과를 내놓지 못합니다. 굴종한다고 상대방이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싫어했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때 성사됐던 이산가족 상봉의 숫자와 북한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김여정이 얘기하면 전당금지법도 만들고 멀쩡한 탈북 어부를 강제로 북송시키고 정말 하자는 대로 다 했던 문재인 정부 때 성사됐던 이산가족 상봉의 숫자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정확히 절반 이하입니다. 보수정부 때 만나신 분들의 절반도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말 파산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말은 너무나 허구 거짓말이라서 그 말도 저는 옮기기가 싫습니다. 무슨 평화 프로세스입니까? 굴종을 위한 정말 일편단심의 북한 발악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의 정책들 끝을 내야 됩니다. 끝을 내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당당하게 하겠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하고의 대화를 회피하지도 않겠지만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서 구걸하지 않겠답니다. 힘을 갖추고 우리가 할 말을 하면서 북한이 막말은 다 맞고 요구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얘기해서 우리 실향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서 우리 탈북민들을 우리나라에 잘 정착시키고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에 대한 외교도 잘하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그 국력에 걸맞는 당당한 외교안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겠답니다. 그 외교안보의 부흥이고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는 아버님이 평안남도 강동, 어머님은 태어나시길 평안부터 선천에서 태어나셨다가 평양에서 쭉 사셨습니다. 아까 박진 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두 분이 이남에 내려와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형제가 많았는데 형제가 두 분 합치면 한 10 이상 되는 형제인데 내려온 사람은 3형제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셔서 동화 경모 공원에 지금 묻혀 계시고 제가 때 자주 가서 어머님 모시고 가서 찾아뵙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남들은 다 고향을 가지만 우리는 고향을 갈 수가 없어서 설날 추석 때 임진각 가서 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북한을 잊어버리지 마라. 거기 사는 분들 다 우리 동포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못 뵀습니다. 저는. 그분들 다 북한에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비록 북한을 가보진 못했습니다. 개성만 한번 가봤는데 북한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무슨 글자가 아니고 훨씬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는 다른 어떤 지지 대회하고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아버님이 살아 계셨으면 기뻐서 춤을 추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최영호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국회의원 생활하면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지역구 가서 운동을 하라고 해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가 한식이라서 그 동화 경모공원 앞에 피켓 들고 제가 운동을 이틀을 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자, 우리 실향민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한테도 깔 보이지 않고, 특히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 같은 사람들한테 절대로 깔 보이지 않고 우리 자존심을 세우고 강하고 당당하고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고, 또한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 정부가 쓸 수 있도록 3월 9일까지 열심히 하고, 3월 9일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물러가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하면 대통령으로 3번 좀 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감사합니다. 시대를 얼마나 아파하고 시대에 얼마나 절망했는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절망적이면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을까? 대단히 제 가슴까지도 아파옵니다. 이 정권이 시작부터 저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지금까지인데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인 나라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안보 문제에 관한 관심이 없이 평화만을 부르짖었는데, 평화는 부르짖는 것으로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는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서양 격언이 지금까지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함이 없이 모든 군의 기강을 망가뜨리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휴전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일일이 다 예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는 어떠냐? 정치 또한 패거리 정치로 이 정치를 정말로 저질화시키고,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여당입니다. 그걸 가능합니까? 그런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의식이나 지식이나 성향이나 철학이나 그런 후보를 가능하게 했어요.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만큼. 안 됩니다. 정말로 창피스럽습니다. 제가 여당 아닙니다. 지금 과거는 여당으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국민의힘 전신 정당 출신입니다. 옛날 여당에서 사선을 했는데 어느 여당에서 이런 망나니 같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웁니까? 형수한테 욕설이를 하고 또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게 어디 대통령 후보감이 돼서 후보를 내세웠습니까? 그렇게?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여당입니다. 집권당이죠. 정권이 그렇습니다. 기업 알기를, 기업을 무시하고 노조는 친노조라는 형태로 노조를
노조에 대한 정책을 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균형을 맞아야죠. 기업과 노조가 함께 균형을 맞게 통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균형이 맞질 않아요. 그러자 보니까 교육의 현장은 교원 노조로, 또 산업 현장은 또 무슨 민노총으로 이렇게 해서 현장이 전부 일그러진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감과 아픔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꼈으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섰겠습니까? 그런 게 국민적인 아픔이라고 저는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북 도민들이 전원이 대표를 뽑아 집단으로 윤석열 후보를 밀 수밖에 없는 사태를 만든 이 여당에 대해서 참으로 안 됐다. 참으로 비극적이다. 참으로 아픈 심정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 자리에서 갖고 있습니다. 후보 둘을 놓고 사진을 놓고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만 놓고 봐도 이 정부와 이 정권이 어떤 사고와 어떤 철학과 어떤 정책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다음 대통령을 뽑아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후보 얼굴만 봐도 소름 끼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집에서 집사람이 그래요. 누가 될 것 같아? 누가 되긴 누가 돼? 윤석열이 되지. 간단합니다. 제가 관상 볼 줄은 몰라요. 관상 볼 줄 모르는데 후보들 보면은 누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은 금방 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깁니다. 윤석열 후보 당선됩니다. 그 당선되는데 가장 큰 힘을 쏟았다고 그런다면 아마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북 850만 도민들의 집결된 모습이 그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통일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통일은 누가 하느냐? 나는 생각에 지금 일반 시민들은 통일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습니다. 거의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김구 선생의 위대한 측면을 임시정부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임시정부를 끌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점은 오일 유일하게 스스로 혼자 북한을 가서 분단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고 따지고 내려온 그 자세와 흔적이 우리 민족의 통일 가능성과 통일의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왔기 때문에 저는 김구 선생을 존경합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자라나는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나라의 통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여기 나와서 전부 조태용 선생이나 외교부 차관이에요. 차관이니까 당연히 뭐 통일 문제도 생각했겠지만은 저렇게 북한에서 태어나거나 하여간 저 부모님이 북한 뿌리로 내려와서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1세대가 느끼는 고향에 대한 의식과 통일에 대한 의식이 그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렇다는 것을 그분들이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끝까지 내 고향은 평안도다, 내 고향은 한경남도다, 박진 의원처럼 명천이다까지 기억하고 있는 그런 후손들이 끝까지 남아 있어야 엄밀히 얘기하면 통일의 싹이 자라 통일을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북 오도청에 자주 갔습니다만 그 장원호 회장 덕분에 자주 갔습니다. 저하고 같이 강호기 의사 기념사업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념사업회의 행사를 그 도청에서 이북 도청에서 해서 자주 갔습니다만은 그럴 적마다 저는 이 도청 하나가 그냥 도청이 아닙니다. 그게 이 도청 하나가 통일의 씨앗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희망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장뿐만이 아니라 각 도별 회장님뿐만이 아니라 도지사분도 마찬가지 역할로 통일에 대한 희망과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작업에 매진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정말로 건강하시고 자녀 잘 키우시고 자녀에게 통일의식을 심어주시면 그것으로 통일의 에너지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요. 자,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해주시오. 하나, 둘, 셋. 정권 교체. 파이팅!